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항식의 곱셈 공식까지 다 배워봤어요. 그러면 우리 다항식의 연산을 배우는 게 목표였는데 4층 연산 중에 덧셈, 뺄셈, 곱셈까지 다 배운 게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인 다항식의 나눗셈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 우리가 지금 곱셈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덧셈, 뺄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숫자의 덧셈, 뺄셈, 곱셈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덧셈과 곱셈 같은 경우에는 수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법칙들이 그게 확장돼서 다항식에서도 그 법칙이 똑같이 사용된다고 했었죠.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서 뭐 교환 법칙, 그리고 결합 법칙, 그리고 곱셈에서는 분배 법칙까지 수에서 사용하던 게 그대로 다항식까지 확장돼서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비슷하게 다항식의 나눗셈도 수의 숫자를 가지고 하는 나눗셈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숫자의 나눗셈을 우리 초등학교 계산을 다시 돌이켜보고 그거와 다항식의 나눗셈이 어떻게 유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시로 135를 한번, 자, 지금은 초등학교 나눗셈이에요. 7로 나누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이거 나눗셈 어떻게 하죠? 그쵸? 일단 맨 위에 이 한 자리만 가지고 7을 나눠보는데 7이 1보다 더 크니까 두 자리까지 넘어가서 13을 7로 몇 번 나눌 수 있는지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 남을 수 있네요. 그럼 7 이렇게 써주고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13에서 7 빼면은 이제 6이 될 거고요. 5는 뺄 게 없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65를 7로 또 몇 번 나누냐 이건데 7, 9, 63이니까 9를 써주고 63을 빼주면 2가 되겠네요. 자, 아까 전에 여기 65까지만 하고 끝내면 안 되죠. 왜 안 되죠? 아직 더 7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7로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해주고 2에서는 끝낼 수 있나요? 끝낼 수 있죠. 왜 끝낼 수 있죠? 그쵸? 7로 더 이상 2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누는 숫자라고 하고 여기는 나눔을 당하는 숫자가 될 거고요. 자, 특히 얘네들은 이름이 있었어요. 자, 여기 얘네들 얘와 얘는 이름이 있었어요. 뭐였죠? 한번 써볼까요? 그쵸? 19라는 거는 나눈, 이제 몫이 될 거고요. 맨 끝에 남아있는 2는 나머지라는 이름까지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가 아직 다항식의 나눗셈을 본격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이 숫자의 나눗셈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한번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볼게요. 자, 교과서 예시에 나와 있는 대로 5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를 지금 x 마이너스 2로 나누는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5x제곱 앞에 있는 애를 봐야죠. 우리 나눌 때도 1을 먼저 쳐다봤잖아요. 그래서 1이 안 나눠지니까 그 다음 숫자인 13까지 쳐다본 거고요. 마찬가지로 맨 앞에 있는 숫자를 먼저 쳐다봐요. 5x제곱이네요. 과연 5x제곱을 x-2로 나눌 수 있냐? 자, 그러면은 일단 최대한 비슷하게 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 1을 쓰고 7을 쓴 이유가 13보다는 크지 않지만 13과 최대한 가까워지는 애를 쓴 거잖아요. 자, 이것도 비슷하게 얘를 최대한 얘랑 비슷하게 만들려면 몇을 곱해줘야지, 이 두 개를 뭘 곱해야지 이 5x제곱과 가장 유사해질까요? 그쵸? 일단 이 x를 몇을 더 곱해서 이 5x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이제 지워질 테니까. 그러면은 x 맨 차수가 큰 걸 기준으로 상수항은 0차니까요. 했었죠. 차수가 큰 1차를 기준으로 1차가 숨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5x를 곱하면 얘네 둘을 곱하면 바로 5x제곱과 가장 비슷해질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란에 이제 뭘 써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 나누는 수와 여기 몫에 들어갈 이 부분을 곱한 수를 여기다 써줘야 돼요.
자, 여기도 1이 7 곱하기 1 해서 7 써준 거고 9는 7 곱하기 9 해서 63 써준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x-2랑 5x를 곱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곱할 때 이렇게만 곱한다는 게 아니죠. 이거는 2랑 5x만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반드시 괄호를 쳐주셔서 분배 법칙을 해서 계산한 애를 여기다 적어주셔야 돼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5x 제곱이고요.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10x가 되겠네요. 이렇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부분 어떻게 적었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죠? 13에서 7 빼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네 둘에서 얘네 둘을 빼줘야겠죠. 상수항은 이제 동류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5x제곱 5x제곱 비슷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빼면은 지워지겠네요. 그 다음에 2x 빼기 10x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2x 빼기 10x가 돼서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2x 빼기 10x니까 이제 12x가 되겠죠.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이건 적지 말게요.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여기 빼기를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5x제곱도 사라졌고 2x 빼기 10x니까 2x 빼기 마이너스 10x니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2는 뺄 게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 상황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65에서 끝내지 않고 더 63을 썼어요. 그 이유는 65가 7로 아직 더 나눌 수 있는 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어떻다? 65가 아직 7보다 크기 때문에 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1이면은 1이 7 나누려는 수보다 작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서 두 자리 수까지 넘어간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누려고 하는 애가 나눔을 당하는 애가 나누는 애보다 크면은 더 나눌 수 있고 얘가 오히려 더 작으면 7보다 더 작으면 이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 똑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를 지금 x-2를 더 몇 배를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더 나눠줄 수 있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최고차항끼리 비교를 했잖아요. 5x제곱이랑 x. 이것도 최고차항끼리 비교를 해봐야겠죠. 12x랑 x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지금 1차식인데 뭔가를 더 지워서 1차식보다 더 작은 수, 즉 상수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몇을 곱하면 되죠? 그쵸? 12를 곱한 애를 써주고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2랑 또 뭐랑 곱해서 x-2랑 곱해서 여기에 적어주셔야 돼요. x-2랑 12랑 곱해서요. 반드시 괄호 쳐주시고 분배 법칙 써서 그러면 12x-2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그럼 12x는 지워질 테고요.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4 플러스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22가 최종 나머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름을 붙여줄게요. 이름. 자, 5x 플러스 12가 이제 뭐가 된다고요? 5x 플러스가 마찬가지로 몫이 됩니다. 몫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2가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대한 숫자의 나눗셈이랑 다항식의 나눗셈을 비슷하게 해줘봤어요. 자, 근데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뭐냐면은요. 여기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쓸 때부터 지금 어떤 차수 순으로 써져 있죠? 우리 숫자에서는 어떤 차수 순으로 쓴다 이게 없지만 다항식은 내림 차순 혹은 오름 차순으로 쓴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처음 계산할 때부터 어떤 차수 순으로 써 있어요? 내림 차수 순으로 정리가 이미 되어 있죠.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 첫 번째가 내림 차순으로 일단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뭐를? 나누는 식이랑
나누려고 하는, 나눔을 당하는 식, 이 두 개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먼저 필요해요. 이게 수의 나눗셈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의 나눗셈과 굉장히 똑같은 부분인데, 자, 언제까지 계속 나누기를 해야 되냐, 그게 문제인데, 우리 수에서도 이미 눈치챘죠.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즉,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건 얘가 나누는 숫자보다 작아지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2는 7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다항식에 와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22가 x-2보다 작다? 이런 표현은 안 쓴단 말이에요. x를 모르는데 어떻게 x-2보다 22가 작다 그래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건 뭐냐? 차수로 가야 돼요. 차수. 다항식이기 때문에 차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나머지의 차수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나누려는 이 식의 차수보다 작아져야 돼요. 자, 나누는 식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작아져야 된다? 그쵸? 이렇게 더 작아졌을 때까지 계속 나눠주셔야 돼요. 계속.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일단 나누는 식과 그리고 나눔을 당하는 식 내림차순으로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고차항 길이를 비교해서 계산을 쭉쭉쭉쭉 해주시는데, 자, 곱할 때 중요한 게 분배 법칙 쓴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 언제까지 계속 나눠야 되냐의 문제인데, 뭐다? 이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더 작아질 때, 차수끼리 비교해서 더 작아질 때까지 나눠야 돼요. 지금 나누는 식의 차수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죠. 22는 상수항이잖아요. 상수항의 차수 몇이다? 0. 1차식보다 0차식 더 낮죠. 1차보다 0차가 더 낮아요. 그때까지 나눠주셔야 돼요. 자, 한번 이 내용을 교과서에 있는 걸로 같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 먼저 밑줄 그을게요. 자, 뭐냐면 다항식 나눗셈을 할 때는 뭐다? 두 다항식을 내림차수 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숫자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다? 내림차순으로 일단 1차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썼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데 똑같은 숫자의 나눗셈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는 뭐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요.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를 B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몫이 Q가 나오고 계산을 하다 보면 나머지가 R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지금 상황을 가지고 있을 때 중요한 게 뭐다? 요 부분이에요.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작다.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다시 다른 색깔로 할게요.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다. 요게 무슨 말이다? R의 차수가 뭐예요? 그쵸? 이 나머지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다. B의 차수보다 낮아져야 된다. 아까 했죠?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 요게 두 번째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여기 나머지가 딱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럼 숫자에서도 15를 3으로 나눴을 때 5, 15, 딱 나머지가 0이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15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A라는 애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수와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이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대문자 그리고 문자로 써 있어서 좀 뭐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미 배웠던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뭐냐면은 우리 숫자 나눗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숫자 나눗셈으로 볼게요. 자, 135를 7로 나누었더니 몫이 19고 나머지가 2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135라는 숫자는 7로 나누었을 때 몫이 19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림, 다항식에서도 자연수처럼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A라는 식은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수에서의 표현을 다항식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너무 수에서랑 똑같아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두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가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은 끝났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6쪽에 있는 8번과 9번 문제가 있는데요. 두 문제 다 한번 동영상 잠깐 멈추고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과는 이제 8번에 2번 그리고 9번에 2번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풀지 않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고 꼭 교과서 뒤에 있는 답과 비교해서 자신이 틀린 부분이 어딘지 꼭 인지하시고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이미 설명했으니까 알고 있죠? 자, 그럼 8번부터 해볼게요. 자, 나눗셈을 직접 해서 몫이랑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자, 얘를 어디다 써야 돼요? 얘를 여기 안쪽에다가 써야 되죠. 중요한 건 뭐다? 내림차순으로 써야 되는데 이미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네. 쓰기만 하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을 여기다가 내림차순으로 마찬가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뭐에만 집중을 해야 되죠? 뭐에만 집중한다? 최고차항에만 집중해 볼게요. 최고차항을 가장 비슷하게 만들려면 몇을 곱해야 되나? 요걸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몇을 곱하면 돼요? x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는 어떤 식을 쓴다? 이 x와 x제곱 플러스 1을 곱한 식을 써야 돼요. 여기서 분배 법칙을 해줘야 되죠. x 플러스 1과 x를 이렇게 단순히 곱하면 안 돼요. 이 두 개만 곱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와 x를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걸 한번 쓰고 여기다 옮겨 쓰세요. 그러면은 x 세제곱 플러스 x가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쭉 긋고 뺄 거잖아요. 자, 뺄 때 다항식, 위에 다항식과 밑에 다항식을 뺄 건데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서도 배웠지만 우리 다항식의 덧셈 뺄셈 뭐끼리 계산한다?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동류항이라는 건 뭐다?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x 세제곱, 세제곱은 지워지는 게 맞아요. 근데 얘네 둘이 계산할 게 아니라 얘네끼리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다 쓰지 마시고 한 칸 띄어서 여기다 써주시면은 계산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겠죠. 하나의 팁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같이 뺄 동류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빼면 지워지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남게 되겠네. 마찬가지로 내림차수 순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눠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언제까지 더 나눠야 된다고요?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요. 몇 차씩? 2차씩. 나머지도 몇 차씩? 2차씩. 그럼 얘는 나머지가 아니야. 더 나눠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또 최고차항만 비교합니다. x제곱과 마이너스 3x제곱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 숫자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몇이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는 어떤 숫자를 쓴다?
방금 전에 적은 마이너스 3과 나누는 식을 곱한 애를 써줘야 돼요. x제곱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을 곱한다. 자, 이렇게만 쓰시면 곱하는 게 아니라 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괄호를 치셔서 음수를 곱하겠다는 표현을 정확히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이렇게 그으면은 지울 수가 있는데 정확히 다 지워지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0.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몫과 지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몫은 몇이다? 여기 있는 x-3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0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한 단계 더 요구했네요. 요거 꼴로 나타내라. 자, 요거 꼴로 나타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작업이에요.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건.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2번만 해보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을 자 내림차순 잊지 마시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겠다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최고차항만 쳐다봐야죠. 최고차항 x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x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해볼게요. 분배법칙. 이제는 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x세제곱 플러스 x인데 플러스 x를 동요한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사실은 이 자리에 와야 되잖아요. 3차식, 2차식, 1차식 상수항. 여기를 잠깐 띄워놓고 뒤에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디다 써? 얘는 여기 원래 1차식 자리. 이런 식으로 써주면 조금 더 실수가 없이 계산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워줄게요. 자, 얘는 지울애 없고, 자, 얘는 동량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자, 주의해야 될 게 여기죠.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x가 와야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위의 식은 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오는 거죠. 요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낼까 했더니 몇 차식? 2차식. 나누는 식도 2차식. 아직 더 해야 한다. 그러면은 최고차항을 또 비교해서 몇을 곱한다? 마이너스 3 곱해주면 되네요. 마이너스 3 곱하면 몇이죠? 자, 얘만 여기에다 분배법칙. 마이너스 3만 분배법칙. 빨리 해봅시다.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숫자니까 여기다가 띄어서 써주겠습니다. 좀 지워지고. 자, 마이너스 x는 동류항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x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 플러스 플러스 바뀌죠? 그러면 2가 되겠네요. 자, 몇 차식? 1차식. 나누는 식? 2차식. 더 작아졌네요. 이제 끝. 그러면은 이제 몫은 뭐다? 몫은 뭐예요? 여기 있는 x-3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몇이다? 여기 밑에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 꼴로 지금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a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b 곱하기 q다. b는 x제곱 더하기 1이고 q는 x-3인데 두 개를 곱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반드시 괄호. 전체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나머지 r은 얘를 쪄주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아예 지우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아무렇게나 적어주시면 자, 이어서 두 번째 소단원 나머지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 크게 일단 첫 번째로 항등식 정리 배우고요. 나머지 정리 배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안 적혀있긴 하지만 조립제법까지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항등식을 배우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열심히 달려봅시다. 항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항등식 들어가기 앞서서 교과서 17쪽에 있는 탕구하기 한번 잠깐 맛보면서 풀어볼까요? 자, 다음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을 구하래요. 자, 아직 항등식 뜻도 모르는데 항등식을 찾아보라고?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항등식을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심지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죠? 자, 교과서 17쪽에도 조그만하게 왼쪽 부분에 배웠어요 하고 써있기도 하지만 항등식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등식이란 무엇이냐면 일단 등식이에요. 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거예요. 등식은 뭐예요? 식인데 는이 이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말해요. 등식인데 등식에 포함된 문자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아무 수나 대입해도 아무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바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식은 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등식에 포함된 어떤 문자가 있어야 돼요. 이 문자가 뭔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탐구하기 문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X에 대한 문자를 알려줬죠. X에 대한 항등식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식에 포함된 문자가 X라는 걸 알려줬고 이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찾아내 봅시다. 한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고 다시 재생해 주세요. 자, 찾았나요? 일단 답만 얘기해보면 몇 번이죠? 2, 4번이죠. 자, 그럼 1번이 되지 않는 이유. X에다가 딱 몇만 넣어봐도 안 돼요. 1번 넣어봐도 안 되네요. 1 빼기 3이 0이에요? 아니죠. 이 1번식은 사실 X는 3을 넣었을 때만 성립을 해요. 그 외의 숫자는 다 성립 안 해.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아니죠. 항등식이라는 거는 어떤 수를, 이 말은 아무 숫자, 모든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은 항등식이 맞는데 2번 보니까 우리 어디서 많이 떠오르죠? 뭐죠? 지난 시간에 배운 곱셈 공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곱셈 공식 그리고 중3 때 배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은 전부 다 항등식이에요. 그 다음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 보니까 우리 여기 왼쪽에 있는 식 갑자기 막 뭐가 떠오르죠? 지난 시간에 배운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운 곱셈 공식이었어요. 오죠?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니까 뭐다? 바로 떠올라야죠. 아직 안 외웠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 세제곱인데 1. 바로 요게 돼야 돼요. 자, 이거랑 이거가 같다는, 이 위의 식과 이 밑의 식이 같다는 건 우리가 이미 증명도 했고 아예 외우자고 공식을 만들어 버렸어. 그럼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이항시킬 거 이항시키니까 요게 지워진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어떤 게 지금 펼쳐지냐면은 마이너스 1은 x일 때만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가 딱 마이너스 1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0 대입해 볼까요? 0 대입해 보면 어떻게 해요? 앞에는 마이너스 1이고 뒤에는 곱하기죠. 0 대입하면 1이죠. 그리고 우변에 대입하면 0, 0이니까 0이에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0이 절대 아니죠. 이미 성립하지 않는 숫자를 찾았어요. 단 하나라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립해야 돼, 모든 수를. 그러니까 3번은 아니게 되겠죠. 4번 볼게요. 자, 4번도 마이너스 x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니까 요렇게 될 거예요. 이항시키면 요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좌변과 우변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일치하니까 아무 숫자나 넣어도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요 항등식의 뜻을 꼭 다시 인지하시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의 뜻은 알겠는데 이제 항등식의 뜻은 아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냐? 거기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제부터 이런 항등식을 많이 다룰 거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등식이죠. 어쨌든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러한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될 조건.
조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의를 떠올려야 돼. 수학에는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죠. 항등식의 뜻, 정의 뭐였죠? 방금 했는데 x라는 문자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x에 아무 숫자, 어떠한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등식에다가 이 ABC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만이 바로 여기 있는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될 수 있을지 이 ABC의 조건을 찾는 거기 때문에 x 자리에 ABC 자리에 넣으면 안 돼요.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아무 숫자를 대입해 봐서 과연 ABC가 모여야지만 얘가 등식이 되는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되지만 가장 간단한 수를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x에 뭘 대입해 볼까요? 가장 간단한 수 0 대입. x 자리에 0을 대입해 볼게요. 0 대입하면 a가 뭔진 모르겠지만 0 돼버리죠. b가 뭔진 모르겠지만 0 돼버리고 그럼 뭐가 되냐면 c는 0이다 라는 조건밖에 안 나와요. 즉 어쨌든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일단 c는 0이어야 되네요. C가 0이어야 된다는 걸 하나 찾아냈어요. 이어서 A와 B가 어떤 숫자여야지 바로 이 전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될지 조금 더 X에 다른 숫자를, 아무 숫자를 대입해 볼게요. 하지만 간단한 숫자 대입하자고 했었죠. 뭐가 있죠? 1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제곱해도 1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다가 나오네요. 근데 사실 C가 0이라는 거는 위에서 이미 찾아냈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0이어야지만 이러한 조건은 성립해야 되지만 위에 있는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A, B 값을 정확히 구하진 않았죠. 두 개를 더해서 0이어야 되는 조건은 찾아냈어요. 자, 한 번만 더 대입해서 A, B가 정확히 몇이어야 되는지 찾아봅시다. 또 간단한 수 대입해 볼게요. 뭐 있죠? 마이너스 1 대입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숫자 대입하셔도 무조건 나와요. 간단한 걸 대입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1이 되죠? 즉 A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B, 그 다음 플러스 C는 0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C는 0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이 두 개를 연립하면 A, B 값을 정확히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연립하죠? 이렇게 해서 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거나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더하면은 하나의 문자를 없앨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더해볼까요? 그러면은 2A이고요. B랑 마이너스 B를 더하면 지워지겠네요. 그리고 0 더하면 0. 양변을 2로 나누면 결국 A는 몇이다? 아, 0이구나. 그럼 A가 0이니까 두 식 중에 아무 데나 0 넣어보면 B도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B도 0이네. 그러면 지금 결론이 뭐냐?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냐면요. 지금 원래 처음에 주어졌던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다? A도 0이어야 되고 B도 0이어야 되고 C도 0이어야지만 바로 얘가 항등식이 되구나. 그거를 찾아낸 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A랑 B, C 모두 0이라면은 이건 좀 쓸게요. 자, 반대로 A랑 B랑 C가 전부 다 0이에요. 0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A, B, C가 다 0이기 때문에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0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건 너무 자명한 거기 때문에 바로 요 아이 A, B, C가 다 0이다가 바로 위에 있는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될 조건이라는 거. 요거를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비슷하게 문제 1번을 풀어볼 건데요. 교과서 다음 쪽 18쪽으로 넘기면은 문제 1번이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요. 등식 얘와 얘가 같다라는 조금 더 복잡한 등식이죠. 아까는 는 0이었는데 이 등식이 x에 대해서 항등식이려면 그 조건이
예여야 한다라는 거를 밝히래요. 그리고 또 반대로 예이면 원래 있던 등식이 x에 대해서 항등식임. 반대 과정도 설명하라는 얘기죠. 자, 요거 한번 할 수 있는 학생들 도전해 봅시다. 잠깐 동영상 멈추고 꼭 풀어보세요. 자, 한번 도전해 봤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질은 방금 앞부분에서 증명했던 게 하나 있죠. 그거 한번 다시 쓰고 넘어갈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바로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잘못 썼죠? 항등식이려면 단승 항등식이려면 어떤 조건이 나와야 된다? A와 B와 C가 모두 0이어야 돼요. 반대로 A와 B와 C가 모두 0이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앞에서 증명을 해봤어요. 자, 근데 이번에 조금 더 복잡해졌죠? 과연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 이 조건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는 0. 얘는 밝혔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얘네들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비슷하게 는 0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떠한 현상이 만들어지냐면, 자, 얘가 넘어가요. 근데 ax제곱과 a'이라고 읽을게요. a'x제곱은 동류항이에요. 그쵸? 그럼 동류항끼리 묶어서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X항도 넘어가면 X항끼리 동류항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항도 좌변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C-C'은 0.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물론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 있는 하나의 항처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ax제곱 bx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이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조건이 뭐죠? 뭐여야 된다? 여기 있는 이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가 각각 0이어야 돼요. 다 모두 다 0. a-a''도 b-b''도. 자, 얘가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도 다 0이어야 된다고요. 자, 요거를 조금 깔끔하게만 쓰면 바로 얘가 나올 것 같아요.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쓴다? 결국에 얘가 0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a' 다시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얘여야 되고, 또 얘도 0이어야 되니까 b'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이거고, 또 얘도 0이어야 되니까 c' 이항시키면 이렇게 a와 a', b와 b', c와 c'이 같아야지만 항등식이 되는구나. 한번 반대 방향도 생각해 볼까요? a랑 a', b랑 b', c랑 c'이 다 같으면 이항시켰을 때 전부 다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대문자 a, b, c가 0이기 때문에 x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성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이 식이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항등식이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적절히 이항시키면 결국에는 이 등식이 항등식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앞에서 했던 부분과 이 문제 1번이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사실 증명하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이해하시고 그 결과를 문제를 푸는데 적용하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결과만 교과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결과거든요. 교과서에 이미 적혀 있는 결과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자, 한번 1번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봤던 거였죠? 자, 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전부 a, b, c가 다 0이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밑에 있는 게 바로 반대 얘기인데 a, b, c가 다 0이라면은 반대로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 1번에서 다뤄봤던 건
자, 등식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a와 a', b와 b', c와 c'이 다 같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반대도 성립한다고요. 얘네 셋이 다 같다면은 반대로 원래 주어져 있던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별로 어렵게 볼 게 아니라 자, x 자리에 아무 숫자나 넣어도 이게 항상 성립하고 싶어요. 우변은 근데 0이야. 좌변도 항상 0이 돼야 돼. x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그럼 막 x에 1000을 넣을 수도 있고 1억을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숫자를 넣어도 좌변이 항상 0이 돼야 돼.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으로만 생각해도 요 A, B, C가 다 0이어야지만 좌변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 했던 증명 과정은 한 번 보고 한 번 이해하시면 되고 요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일단 지금 이해를 먼저 하세요. 자, 밑에도 봅시다. 자,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의 차이점은 A, B, C에 프라임이 붙었다 뿐이에요. 자, 요건 그냥 문자만 달리한 것 뿐이지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으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동류항처럼 취급을 해서 x제곱 앞에 붙은 개수끼리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수. 동류항의 개수 a와 a'. 그리고 1차항의 개수 B와 B'이 같아야 될 거고 동류항끼리 또 이번엔 마지막으로 상수항끼리 같아야 될 거고 요게 조금 상식적으로 그렇게 유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직접적인 증명 과정을 당연히 보였지만 유추만 해봐도 우리가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문제 푸는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이해하시고 자, 그렇다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냐? 바로 다음 문제, 예제 1번을 보면 요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요 두 가지가 항등식의 성질이에요. 자, 도대체 문제 풀 때 어떻게 항등식의 성질을 이해하는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금 등식 이 부분 여기 는이 있죠? 는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등식이 뭐에 대한 항등식? 기준 봐야죠.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와 b를 정하라는 거예요. 자, a와 b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숫자예요. 그쵸?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정해지지 않았다, 미정이다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정해지지 않았다. 근데 a와 b가 어디 있는 숫자냐면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a, b가 숫자예요, 숫자. 근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숫자야. 여기서는 이제 문자로 보시면 안 되고 왜? 앞에 상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a, b도 숫자예요. 근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숫자일 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문자 앞에 붙은 숫자, 우리 뭐라고 부르죠? 개수라고 하잖아요.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해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이게 법이죠. 미정개수법이라고 해서 요 뜻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미정개수법에 뭘 사용해서 미정개수를 구한다? 항등식의 원리를, 방금 전에 배운 항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을 구하는 방법이,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 바로 미정개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방금 전에 배웠던 항등식의 성질에서 1번이랑 유사해요? 2번이랑 유사해요? 2번이랑 유사하죠. 왜요? 지금 뒤에 부분이 는 0은 아니고 그러니까 2번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럼 우리 결론만 보면은 뭐끼리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류항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캐치해냈었잖아요. x제곱의 개수 뭐죠? 좌변에서는 a 플러스 2고 우변에서는 3. 요게 같아야 되구나. 그래서 첫 번째 방법, 개수끼리 비교한다. a 플러스 2랑 3이 같아야 돼요. 왜? 동류항 x제곱항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왜? 얘가 항등식이려면. 그 다음에 x항의 개수도 같아야겠죠. 좌변에 있는 다항식의 x항의 개수는 2a-b예요. 이쁘게 묶여있죠. 자, 근데 우변에 있는 x항의 개수는 몇이다?
자, 여기서 분명히 2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텐데 주의하라고 했죠. 부호까지 데려와야 돼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수항끼리도 같아야 되죠. 그럼 좌변에 있는 다항식의 상수항은 a 플러스 b네요. a 플러스 b와 또 뭐랑 같아야 된다? 우변에 있는 상수항 5가 같아야지만 이 노란색 밑줄 친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될 수 있다. 요렇게 하셔서 아직 정해지지 않는 a와 b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구해볼까요? 일단 제일 간단하게 구해질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a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2만 이항시키면 a는 몇?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b를 마저 구해야 되는데 식이 두 가지나 있으니까 두 번째 식에 넣어도 되고 세 번째 식에 넣어도 되겠는데 세 번째 식이 조금 더 간단해 보이네요. a 자리에 1을 넣고 이항시키면 그럼 b가 몇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요렇게 끝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건데 자, 아까 내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방법 1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방법 2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 2는 뭐냐? 이 부분, 첫 번째 부분은 항등식의 성질을 정말 이용한 거예요. 방금 배운 항등식의 성질. 이번에는 뭐냐?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 볼 거예요. 항등식의 정의, 거창한 말이지만 뜻이에요. 걔의 이름의 뜻. 항등식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항등식은 등식에 포함되는 문자에 x죠. 여기서는 이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말했어요. 그럼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 숫자나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뭘 대입해 볼까냐면 간단한 수. 계산이 쉬우니까 0 대입해 볼게요. x에 대입할 거예요. a 아닙니다. x 자리에 다 대입해 볼게요. 왜냐면 어떤 숫자, x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0 넣으면 여기 다 0. 0. 그럼 뭐만 남아요? 좌변은 a 더하기 b만 남네요. 그 다음 우변에도 0, 0 대입하면 뭐만 남아요? 5만 남네요. 그러면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a랑 b랑 더한 게 5가 나와야 되구나. 자,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대입해보면 a, b를 완벽히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입해볼까요? 쉬운 숫자 대입하면 좋은데 1 대입해보겠습니다. 자, 1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그냥 a 플러스 2죠. 그 다음 여기다가도 1 대입하면 그냥 2a 마이너스 b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아직 남아있죠? 그 다음에 우변에다가도 x자리에 1 대입하면 몇이 됩니까?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요거는 조금 더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몇 a예요? 4a.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지워지고 다 끝이네요. 남는 숫자 2, 6. 조금 더 정리되겠네요. 2 넘기면 어떻게 돼요? 4a는 4. 그럼 양변을 4로 약분해주면 a는 1.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a는 1이구나. 그리고 얘를 여기에다 대입하면 뭘 알 수 있어요? b는 4구나. 그러면은 똑같이 지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법, 즉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총 2가지 방법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 몰라도 되고 지금 이 2가지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실 줄만 아면 돼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름이 뭐냐면요. 알려주긴 할게요. 자, 지금 개수끼리 비교한 거잖아요. x제곱 개수, x개수, 상수항끼리 비교한 거잖아요. 그래서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고요.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알 필요 없고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해 한번 설명해 주는 것 뿐이고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 봤어요. x에다가 아무 숫자를 대입해 봤어요. 지금은 0과 1만 대입했지만 사실 아무 숫자 대입해도 되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숫자를 대입해 봤다 해서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이름만 설명해 줬어요. 이름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 이 2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는 이 방법이 편하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 방법이 편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깨달아야 돼요.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예제 1번 밑에 있는 교과서 18쪽에 맨 밑에 문제 2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답이 있으니까 한번 뒤에 답과 비교해 보시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줬잖아요. 한번 두 가지 방법 다 1번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고 2번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고, 아, 어느 게 더 쉽구나, 그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멈추고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고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셨나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게 더 편하죠? 그쵸? 개수 비교법. 개수끼리 비교하는 게 더 편해요. 왜 그래요? 지금 개수를 비교하기 너무 좋게 잘 나와 있거든요. 5랑 얘랑 비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수항이랑 a-b랑 딱 비교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항등식의 성질, 즉 개수끼리 비교하는 방법을 쓰면 훨씬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개수 비교하는 방법이 더 편한가요? 아니죠.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이 훨씬 편해요. 수치 대입법. 왜죠? 지금은 개수를 딱 바로 비교하기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왜냐면 좌변은 내림차수순으로 너무 이쁘게 정리가 돼 있지만, 우변 같은 경우에는 곱셈 공식, 분배 법칙을 좀 써서 정리를 쫙 해서 내림차순까지 정리를 해야지 좌변이랑 비교하기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오히려 수치를 대입하는 게 편한데, 수치를 대입할 때도 팁이 있어요. 간단한 거 대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결국엔 답은 나와. 하지만 간단한 거 뭐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X자리에 0은 일단 거의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요. 또 하나 더 대입해야 될 거예요.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왜요? 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이 부분이 다 몇으로 변해? 0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자, 요런 포인트들을 좀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팁들을 익히시면은 훨씬 더 빨리, 그리고 계산은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다항식의 나눗셈 그리고 항등식의 성질,